미국이 이란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식량 전쟁을 하는 국가가 이미 되어버려 있단 말이에요. 이란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느냐? 이란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미국 본토가 아니고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이웃 국가예요. 미군 비행기가 중국에서 떠서 만약 중국과 무슨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그렇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한국을 공격하게 되죠. 중국이 공격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의 미군 기지예요. 이게 명백하게 지금 이 사건에서도 드러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이 전투기 출격시켜서 중국하고 대치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트럼프 세계 모든 거에 관여를 하고 싶은데 지금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3월 말에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어그러뜨릴 짓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까지 건드려서 세계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힘은 자기네들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중국하고는 3월 말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을 지속하려고 할 제스처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은 왜 굳이 이스라엘을 전면전을 통해서 제압할 수도 없는데 이라크도 지상군 투입해서 사실 그 후세인을 날리고 식민 정권을 세웠는데도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데 이란은 그게 불가능한 나라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번에는 될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판단 착오인데 조금만 밀면 국민에서 거부받으니까 지금 밀면 친미 정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혹한 거죠. 의외로 왜요? 미국이 중동에 대한 정보가 매우 약합니다. 중동에 대한 최고의 정보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 정책을 수행할 때는 이스라엘 도움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체의 판단보다도 이스라엘의 로비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고요. 작년 2월에 공격할 때는 주로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그러나 이번에는 주로 어디를 공격했나 하면은 그 하메니를 포함한 지도부 표적 사례와 그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에게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시간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 평화협상 중에 2번씩이나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달에도 협상 중에 그랬고. 핵 연료는 핑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협상의 관건은 핵이었는데 사실 미국은 핵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깨어버린 거죠. 아니다. 지금 핵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은 지금 탄도미사일과 정권 교체가 더 급하지 않느냐. 주 타겟이 이제 표적 사례와 이제 탄도미사일 집중한 거고 이게 쓸데없이 초등학교를 맨 먼저 부숴가지고 1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죽게 나는 이유. 하마스 때릴 때 항상 하던 게 병원이잖아요. 병원 밑에 누가 있다 해서 병원 전체를 때려버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100명 이상 죽었어요. 진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사 오폭이라 하더라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무기의 정밀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할 때도 이제 강경파들이 이거는 인간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휴먼 애니멀 짐승으로 봐야 이제 공격의 정당성을 갖는데 이 끔찍한 말을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란을 극단적인 적의 세력, 악의 축으로 만들면서 정말 문명 세계에 끔찍한 일이죠. 그 엄직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독일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동물이라고. 똑같은 걸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걸 독일한테 하면 그나마 복수하는구나.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아니 아랍인들이 자기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 작전인데 이스라엘이 잘 보이지 않는 맞아요. 일부러 상황이 조용하네.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성명에서 명확하게 외무부 성명에서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무력 침공에 대한 성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해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사전 정보에 의해서 상당히 준비된 흔적이 많다라고 판단을. 예, 이스라엘의 실질적 위협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이란 하나 남았잖아요. 예, 이란 하나가 괴멸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헤게모니 중심의 새로운 중동판을 짜려고 하는 이제 그랜드 마스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대적할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란인데 자기 혼자는 안 되는데 미국을 그래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은 3월에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바로 조기 선거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하. 트럼프는 마두로에 굉장히 고무돼 있어. 베네수엘라처럼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굉장히 비교합니다. 그 사람만 제거하고 친미 정권 로드리게스처럼 찾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지도자들 몇 명 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걸 계속 아까 제가 꼬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유혹한 게 이스라엘일 것이고 이스라엘이 마두로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폭사시킨 게 이스라엘 전투기잖아요. 폭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쳐진 거죠. 트럼프의 성공 기획을 자극하면서 자극하고 예. 마두로도 자메네이 보내고 하면 베네수엘라 부통령처럼 배신자 나온다.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친미 정권 만들면 된다. 이렇게 꼬신 그리고 거구나. 이 완성이 뭐냐면 트럼프한테 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의 대완성이에요. 결국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연결시켰잖아요. 거기에서 이란이 친미 정권 해가지고 완전히 중동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뭐 그게 꿈은 그렇지만 꿈은이죠. 그렇지만 될 가능성은 실제. 없고요. 하메니가 살해당했지만 이렇게 나쁜 지도자 이미지만 너무 강조됐는데 사실 이게 이 하메니는 전 세계 물론 이제 하메니 제거 이후로 이란 내부에서 환호 있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이제 공포와 분노가 지금 더 큰 거죠. 하메니 정말 그
70% 이상이 혁명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절머리가 났다. 좋은 변화가 오기를 기대할 수 그런 있어. 바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에 굴복하면서 친미로 돌아서는 것은 아직은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고 그런 혁명 수비대 자체가 정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알리 하메니 한 사람 제거됐다고 해서 바로 정권 교체에 연결되는 건 아니고 권력과 군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혁명 수비대 자체가 현재 정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란 말은 이제 적절치 않고 이란 내에서 이 새로운 혁명 수비대의 새 지도부가 서방과 어떻게 타협하면서 경제 제재를 푸는 유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갈 건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알리 하메니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37년이지만 사실은 45년 통치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서 37년이지만 81년부터 89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국방장관도 잠깐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경험과 종교 지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이미지만 갖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새 지도자는 지금 알리 하메니보다는 훨씬 실용적이고 자기의 그 권한을 세속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의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도 아마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순교고도 그렇지만 그 동시에 자기 딸과 사위와 손자가 같이 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영적 지도자와 그 가족까지 잠자고 있는데 그렇게 폭격한다는 것은 특히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기간이고 이때는 서로 화해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 성스러운 기간에 하나의 영적 지도자를 가족 가까이 폭사한다는 것은 이란 사람들이 정서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원한을 주면 또 우리가 한동안 잠잠했던 세계 테러리즘이 분출하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며칠 만에 끝난다. 이거 들어가가지고 개입 안 된다. 이란하고도. 왜냐하면 가장 나쁜 결정이 부시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이라크에 끌어들인 거를 최악의 미국의 재앙적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차가운 평화 상태를 유지해왔던 걸프 국가와 이란 간의 관계도 이 전쟁 이후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아브라함 협정을 가속화시키고 또 이제 가자 평화를 이끌어가면서 완전한 그 이스라엘 주도의 중동 재편 거기다가 트럼프는 숟가락을 얹어서 이제 개발 이익을 독점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화 협상단의 다 면면들이 다 부동산업자 웨이트코퍼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 펀드의 매니저인 이제 샤위 제레드 쿠시노 같은 개발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소위 말하는 가자 평화위원회에도 압도적으로 개발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의 정치적 야욕, 중동에 대한 새로운 패권 헤게모니, 근데 어떤 트럼프의 미국의 국익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문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 이제 야합한 결과가 이번 전쟁을 일으켰던 하나의 배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게 이미 물 건너갔고요. 실제로 국가가 들었을 팔레스타인 서안의 82%가 지금 이스라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서 68만 명 유대인 정착동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립국가는 뭐 끝난 뿐인 이거는 거죠. 그거를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란을 이번에 깨려고 했던 거잖아요. 중동 전체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강대국으로 자기들이 우뚝 서려고 한 거잖아요. 전쟁으로 뭐 미국 산업은 노다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걸프 국가들이 그래도 이란과의 어떤 일종의 평화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적대 관계가 돌아서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무기 경쟁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무기를 팔아먹을 데가 중동밖에 없어요. 10대 미국 무기 수출국 중에서 7개 내지 8개가 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못 팔아먹었냐? 그 중동에 무기 팔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유대 로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못 팔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을 적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시체말로 여기 얘기하는 게 겁니다.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 그 이란은 상하이 협력기구,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가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악의 축이에요. 그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지도자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죽이고 하는 건 지금 미국밖에 없잖아요. 국제법 기반을 침식한다고 비난을 러시아가 하고 있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라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해서 러시아가 달러 체제에 복귀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타켓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석유의 한 69%가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는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이제 봉쇄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 지금 150척의 유조선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 차단이 된다면 뭐 유가가 한 $50 이상, 지금 $70 이상, $120, $130달러로 간다니까 우리가 석유 의존 경제가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푸는 관건은 중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이 그 지역으로 가장 많은 물동량들을 움직이고 있고요. 이란이 경제적 목줄을 사실은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푸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푸는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이 전쟁으로 무기도 팔고 석유도 팔고 미국은 좋죠. 공식적으로 호르무즈가 봉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공식적으로. 자, 우리 김준영 의원님도 윤석열 훈장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예. 이름이 누구냐 뭐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고. 상금이 1억이었다. 그래도 안 받죠. 제가 뭐 1억 가까이 돈이 없지 가오가 그래요? 없습니다. 100억 정도 하시면은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상금 1억은 받고 그냥 훈장 찢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럽힐 수 없습니다.